자, 오늘 비닐하우스 100평 골조 마무리는 아니고 골조의 마무리,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세워놓은 파이프는 여기 목수선에 맞춰서 여기에 클립을 채워서 이제 이렇게 세울 거고요. 이렇게 6개 세우고, 이렇게 다대를 이렇게 길이에 맞춰서 끊어 놓은 거는 여기 지나가는 후킹에 맞춰서 3대 이렇게 밴드건에 이제 보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땅을 파서 이제 쭈루리 패드를 심어 놓은 거는 여기 바닥에서 여기까지, 요거까지 해서 치마 비닐을 씌울 거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패드를 박아 놨죠. 또 이렇게 여기는 거물망을 씌워서 이제 해충이나 새나 이런 것들을, 유해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끔 거물망을 씌워 놓을 거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비닐이 감켜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통으로 비닐이 다 덮이는데, 요쪽에 보면은 요거랑 요거 사이에 요 중간에 있는 패드 있죠. 요 패드에서 여기 있는 패드까지는 또 거물망을 씌우고 이제 지붕 개폐되는 비닐, 그렇게 쉽게 말해서 비닐이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여기도 똑같이 거물망을 씌우고, 여기 바닥에 쭈루리 깔아놓은 여기에 이제 치마 비닐을 씌우고 패드를 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여기 옆으로 3대씩 해서 보강을 넣을 거고, 그리고 요렇게 이제 5대 조킹을 5대를 이제 잘라서 여기 아치 부분에 1대, 2대, 3대, 4대, 5대 세워서 이제 비닐 마감을 할 거고, 여기는 이제 뒷문을 달 겁니다. 뒷문 폭은 이제 1.2m에 2200짜리 문을 하나 달 거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끝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우스가 이제 지어졌는데, 이 하우스 기둥은 건설 현장에 있어서는 6m짜리 아시바 파이프라는 게 있어요. 그 파이프를 이제 절단을 해서 2m 간격으로 세우고요. 이제 바닥에는 다시 한 40전 정도 장비를 이용해서 일자로 4배를 찍어 가지고 파서 6m짜리 파이프를 심어 놓고, 요 기둥 다대라고 합니다. 요 기둥과 고정을 시켜서 태풍이나 강한 비바람에도 이제 하우스가 안 뽑히고 안 흔들리게 강력하게 조인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하우스 하면은 이렇게 25mm 짜리나 18mm 짜리로 밑에 끝까지 이렇게 밴딩을 해서 하우스를 제작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뭐 하는 일이 건축이다 보니까 이 남는 자재로 이제 아시바 파이프를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이제 서로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거를 이제 잡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 중앙은
이렇게 좀 넓게 해 놓은 이유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수월하게 이제 농기구가 수월하게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넓게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와 여기는 1.75m 간격이고 여기도 1.75m 간격이에요.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이제 요 2m 간격이니까 요거 얘들은 3m 간격으로 해서 이제 세웠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에 이제 두 줄로 사이머스캡 포도를 심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기둥 있는데 사이머스켓을 심어서 타고 올라와서 양쪽으로 가지를 벌려서 이제 이렇게 쭉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비닐하우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뭐 제하고 우리 사무실 아재, 용역 아재죠. 이제 그 아재 한 분을 데리고 제가 며칠간에 거쳐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뭐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되고, 밑에 하부 쪽의 자재 값은 현장에서 가져온 거니까 크게 뭐 돈 들었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돈 들은 거는 요 밴딩 하고 조끼, 그 다음에 요런 위에뿌리라고 하죠, 요거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자재 티볼터, 그 다음에 패더, 그 다음에 비닐, 그물망, 요런 조리개, 뭐 요런 것들에 돈이 드는데 요런 거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몇백만원 들었어요. 그래, 이게 요렇게 지게 되면은 견적을 한번 비닐하우스 시공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평당 15만원 이상이 들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돈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뭐 건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우스는 처음입니다. 지금 하우스는 처음 짓는 건데 이게 옳게 짓고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제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근 하우스에 가서 보고 그런 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제 임의대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 뭐 하우스는 사실 뭐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농림청에서 권장하는 비닐하우스에 짓는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조를 많이 해서 최대한 그 농림청에서 권장하는 하우스 짓기에 많이 반영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 뭐 밑에 밑에 파이프를 심어 놓고 기둥을 세워서 강력하게 클립으로, 여기 이제 클립이에요. 클립으로 채워 가지고 이제 태풍이나 비바람 요런 데서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간격 40에서 60cm 간격을 권장을 하는데 저는 40은 너무 좁은 것 같고 60은 좀 먼 것 같아 가지고 50으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는, 요 알값은 뭐 제가 뭐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하우스 폭, 여기서 저까지 전체 폭만 알려주면은 그 건재상이라 그러죠. 요 파이프를 판매하는 곳에서 요 알값을 잡아서 이렇게 밴딩을 해줍니다. 그렇게 요거는 7m짜리 25mm 파이프를 밴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통 보면은 뭐 7m, 8m, 9m짜리를 밴딩을 하는데, 그러면 8m짜리를 밴딩을 하게 되면은 매달을 잘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마침 7m로 밴딩을 하게 되면은 6m의 직선 거리가 나온다 해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알값이 나오는 겁니다. 뭐 제가 그렇게 계산을 해서 뭐 그렇게 주문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지나가는
그 현장용으로는 이제 조킹이라고 하는데 직선 부재죠. 직선 부재 요거는 10m 짜리예요. 10m 짜리니까 요거 이제 조리개로 쪼그는데 하나하나 다 쪼그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장갑 보시죠. 다 떨어졌죠. 이거 장갑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끼는 가죽 장갑인데 작업인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고 지금 툴백 제 거 툴백 이거 개걸레 다 됐습니다. 아 이거 아끼는 거고 비싼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성과만 좋다면은 뭐 얼마든지 뭐 개걸레가 되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 화장실도 현장에서 공사 끝나고 이제 가져왔던 거예요. 가져온 거고 저 하우스 저거는 이제 비가림도 되고 햇빛 가림도 되고 쉼터 공간으로 만들고 컨테이너 36짜리 해서 위에 지붕 200T 짜리로 해서 지붕을 하나 얹어 놨어요. 덥고 춥고 그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 부자재 이제 조킹 여기 이제 10m 짜리 여기 남았는데 남은 건 아니에요. 여기 15개 요거는 이제 요 옆에 하고 여기 옆에 하고 말아서 올라갈 때 비닐 말아서 올라갈 때 쓸 자재예요. 그래서 여기도 말아서 올라가는데 쓸 거고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말아서 올라가서 쓸 거고 그렇게 세 군데 끝까지 해서 요렇게 나눠놨죠. 요거는 조킹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비늘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쓸 거고 얘는 여기 문 제작하고 할 때 이제 자재를 쓸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자재가 남는 거 없어요. 거의 물량을 그만큼 잘 뽑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 자랑입니다. 그래 우선 이렇게 사선으로 세워놓은 이렇게 쫄로리 사선으로 세워놓은 기둥들을 이쪽 방향처럼 똑같이 직선으로 박아 나갈 겁니다. 어제 저녁에 박고 임팩으로 이렇게 클립을 채워서 마감을 하고 퇴근을 했고요. 오늘은 요거 사선으로 세워놓은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카메라 끄고 세우고 클립으로 임팩을 쪼고 그 다음에 바닥에 누워있는 이런 자재들 얘들은 위로 이렇게 보강을 할 건데 보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제가 저 끝에 5개 세운다고 했죠. 여기 5개 세웠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옆으로는 행으로는 이제 패드가 들어갈 겁니다. 이 패드가 뭐냐면은 비닐 하우스 전면부로 올라오면은 이제 비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잡아주는 패드죠. 거기 이제 그 부자재가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꼬불꼬불한 거 요거를 그 패드에다 비닐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서 저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일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임팩 충전은 항상 이렇게 계속 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요거 리어크를 요거를 끌고 다녀야지만 편해요. 부자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가끔씩 이제 한 번씩 야간에 술 먹을 때 한 번씩 틀어요. 그리고 제가 유리창에 살짝 비치네 그죠? 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얘기를 드리면은 공투를 하루를 써서 공투는 50만원입니다. 일대가. 그리고 얘들은 8시 땡 돼야지 시동을 걸어서 일을 시작해요.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쪽에 보면 청석으로 해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죠. 저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쪽으로 좀 청석 이쪽 부분부터 해서 여기는 작업을 안 한 이유가 이쪽으로 이제 상수도가 올라갔어요. 경사 타고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상수도 겨울에 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피복을 안 벗겨냈어요. 피복을 이 돌멩이를 걷어내고 피복을 벗겨내 버리면은 상수도가 동파가 될 수가 있겠죠. 동결심도 이해하러 수도가 묻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수도가 얼으니까 그래서 요건 안 건드렸어요. 그 대신에 요소부터 해서 경사면을 좀 깠죠. 요거는 노가다용으로 놀이라는데 놀이를 잡아서 까고 도로 바닥면하고 면적을 요소 요까지 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주차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요소부터는 이렇게 청석이 쌓여서 이렇게 흙더미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도로 확보도 좀 하고 주차장도 좀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쌓여 있던 돌들을 청석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쌌어요. 주춧돌로 사용될 수 있는 돌들은 큰 거를 밑에다가 우선 쌓고 그 위에 이제 그 다음 벽 돌들을 싸서 해서 이렇게 이제 벽면을 만들고, 이렇게 경사를 이제 완만하게 경사를 줘 가지고 이제 진입각을 만들고요. 반대편에도 이제 청석을 싸서 이렇게 경사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차는 제 똥차입니다. 저하고 오래 한 차죠. 지금 뭐 제가 4만 몇 킬로일 때 가져와 가지고 지금 26만 몇 킬로예요. 엄청 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 이만큼 이제 요 도로 기존 도로와 절토해내서 확보한 도로면과는 이제 좀 색깔이 다르죠. 이만큼을 이제 파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래 경사각을 완만하게 줘서 이렇게 이제 진입로로, 여기는 정문이니까 좀 저쪽에는 1200에 2200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여기는 2400에 2200 정도. 그래서 기둥 간격을 좀 넓게 박아놨죠. 여기는 그렇게 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요 위